자, 22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10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이 5kg인 물체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F와 지금 T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FT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면적은 의미하는 게 뭐였죠? 바로 충격량이었죠. 그래서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찰이 없는 이 물체에서 처음에 5kg짜리 물체가 얼마만큼 10m/s의 속도로 지금 움직이는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지금 힘을 작용하는데 그 힘의 키가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초일 때 물체의 속력 V와 8초일 때 운동량 크기. 자, 4초 때까지 우리가 이 면적을 한번 구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또 P10.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죠? 20이죠. 처음 운동량이 50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얼마만큼? 20만큼 줄어서 30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5kg짜리가 30이 되려면 이때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바로 6이 돼야지. 그래서 30이 되겠죠. 이때가 언제라고? 지금 4초일 때야. 자, 그리고 8초일 때 물어봤잖아. 8초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20이 되죠? 그럼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죠? 총 40만큼 줄었다는 거야. 그럼 8초일 때는 처음보다 40만큼 줄었으니까 얼마만큼 되는 거야? 10만큼 되겠죠. 그러면 그때 뭐 속도 물어보진 않겠지만 2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10. 6하고 10이니까 다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kg 그리고 3kg인 A, B가 서로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충돌 전 A는 8, B는 2가 됩니다. 그림 설명하고 있네요. 그림란은 두 물체가 충돌한 순간부터 A가 B의 작용 힘이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FT 그래프를 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넓이가 얼마래요? 18이래요. 그럼 얘가 뭐야? 바로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충돌 전에 그림을 그려보면은 A는 2kg에 8m/s로 가고, 그렇죠? B는 3kg이 2m/s로 간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충돌 후가 되는데 충격량이 얼마라고? 지금 18이라고. 그럼 얘는 처음 운동량이 28에 16이었는데 18만큼 받은 거야. 반대 방향으로.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겠지. 그럼 얼마야? 2kg 걸었으니까 속도는 얼마야? 1m/s가 되겠지. 반면에 얘는 6만큼 있었는데 이쪽 방향으로 지금 얼마만큼? 18만큼 받는 거지. 충격량, A가 받는 충격량과 B가 받는 충격량 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A는 이쪽 방향으로, B는 이쪽 방향으로 받는 거야. 그러면 6이었던 게 반대로 받으면 얼마큼 되는 거야? 12만큼 되겠지. 얘가 3kg라며. 그럼 12가 되려면 얼마의 속도가? 4m/s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문제를 볼까요? 기억. 충돌 후 속력은 B가 4, A는 1이니까 B가 A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충돌 후 A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반대죠. 맞네요.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당연히 같은 거죠. 충격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은 거야. 이건 틀렸죠.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그림과는 질량이 각각 4kg 그리고 2kg인 물체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4m/s, 2m/s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설명. 나는 A, B가 충돌한 후에 A는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3m/s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B를 물어보겠네. 딱 봐도 B를 물어보겠네. 그럼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 뭐죠? 충돌 전의 운동량 합과 운동량 합은 충돌 후 운동량 합이 같다라고 했죠. 그쵸? 이때의 속도를 V라고 놓을게. 충돌 전 운동량 합 A는 4, 4, 16, B는 2, 2는 4는 자, 충돌 후 얼마야?
3, 4, 12. 그러면 우리 20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8이 되겠네. 그쵸? 오른쪽으로 8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2km니까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4m/s. 그래서 요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처음 식을 세운 다음에 그대로 표현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다음 14번 문제. 그러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 A가 V0의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정지해 있대요. 자, A의 전량은 3m, B는 m이다. 자, 충돌 후 A와 B는 같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며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2분의 3배이다. 충돌 후가 나왔네. 그러면 뭐야? 충돌 전과 충돌 후 운동량 합을, 그치? 같은 걸 이용하는 게 좋겠죠.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 전. 자, 얼마야? A 얼마야? 3mv0. B는 얼마야? 0이야. 그쵸? 자, 그리고 운동량 크기가 A가 B의 2분의 3배래. 그러면 운동량이라는 것은 mv잖아. 조금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는 3m이고 B는 m이야. 근데 운동량이, 속도는 모르겠지만, 그쵸?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 A가 B의 2분의 3배래. 그럼 얘를 1에 놨을 때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 곱해서 얘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속도의 비는 얼마가 돼야 되죠? 얘가 2분의 1이 되고 얘는 1이 되면 되겠지. 속도의 비가 어떻게 되는 거? 그래서 1대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때의 속도, 우리가 충돌 후에 A와 B가 있는데 얘가 V라고 했을 때는 2V가 된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보자고. 그치? 그럼 충돌 후 얘는 3m이고 얘는 m이잖아. 그러면 3mv 플러스 2mv 얼마? 5mv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v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v는 5m분의 3mv 제로지. 그치? 5분의 3 v 제로.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죠? b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5분의 3 v 제로지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5분의 6 v 제로가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니은. 자, 니은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A의 운동량은 이거 mv 곱하는 거잖아. 5분의 9 mv 제로가 될 테고, 그리고 B는 얼마가 되는 거죠? 5분의 6 mv 제로가 되는데 이걸 왜 써놨냐면 니은에서 운동 방향 같다라고 물어봤잖아. 그거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자, B 입장에서는 정지했다가 지금 뭐 한 거야? A가 와서 무조건 오른쪽 움직일 거란 말이야. 얘는 플러스 값을 갖고 있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B가 받는 충격량은 저 오른쪽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분의 6 mv제가 된 거고, B는 지금 뭐여서 이쪽으로 받아서 이쪽으로 지금 뭘 받는 거야? 충격량을 받는데, 운동량 변화를 받는데 얼마큼 받는 거야? 5분의 6 mv제만큼 받은 거야. 충격량이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는 같으니까. 그러면 3mv0에서 5분의 6 mv제를 받아봤자 어디야? 오른쪽이야. 아직 오른쪽인 거야. 그러니까 A의 방향도 오른쪽이고 B의 방향도 오른쪽이라고 지금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풀어본 거예요. 자, 니은은 맞고요. 디귿.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에 5분의 2이다. 아이고, 구했네. 3mv0. 5분의 9 mv0인데 5분의 2배니? 아니죠. 5분의 3배 같죠? 5분의 3배. 그치? 5분의 3배가 되겠네요. 틀렸네요. 틀렸어.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학생이 물체 A와 B와 함께 오른쪽으로 1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함께 움직인다. 얘네들은 다. 자, 학생과 A와 B의 질량은 학생은 40, A는 10, B는 20이다. 그림 나는 학생이 A와 B를 동시에 손방향으로 밀었더니 학생은 정지하고 A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6배이다.
자,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는 지금 질량이 지금 몇 배야? 2배야. 근데 6배가 되려면 속도가 3배가 돼야 되겠죠. 즉 여기가 V라고 했을 때 얘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3V가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충돌 전과 충돌 후 비교해보면 돼요.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 합 같잖아. 그쵸? 충돌 전 M값 얼마야? 10, 40, 20도 하니까 얼마야? 70 곱하기 V값은 1. 70으로 똑같고 충돌 후 얘 0이야. 그쵸? 얘 얼마야? 10V. 반대 방향으로. 얘는 얼마야? 60V. 그치?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50V가 되는 거죠. V는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7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구해볼까? 기억.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가와 나와 같다. A 얼마야? 10. B 얼마야? 20. 그래 30이잖아. 그치? 가에서는 30이야. 나 얼마야? 왼쪽으로 1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7이죠. 그쵸? 더하기 오른쪽 B 20 곱하기 3V 3 곱하기 5분의 7이죠.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4고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 되는 거야? 7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 가와 나가 같아요? 아니죠. 틀렸죠. 자, 니은 A의 속력은 나에서가 가에서 크다. 나에서는 얼마였어? A 속력은 5분의 7이었고 가에서는 얼마였죠? 1이었어. 더 크네? 맞는 말이지. 나에서 B의 운동량의 크기는 나에서 B의 운동량 크기가 얼마야? 20 곱하기 방금 구했잖아. 84 구했잖아. 60 아니잖아 이거. 84잖아. 쉽게 구할 수 있지 뭐 이거. 다 몇 번이야? 1번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린 가와 나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던 A가 정지해 있는 B를 그리고 C를 각각 충돌하였다. 가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는데 BC 충돌할 때 가에서는 얘네들이 함께 움직여서 V1이 되었고 나에서는 A는 정지하고 C만 오른쪽 움직였대. 그리고 A, B, C의 질량은 같다. 오호, 그럼 너무 쉽죠? 왜?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같다고 했잖아. 그럼 얘를 M이라고 놓자. 그쵸? 그럼 얘 충돌 전 얼마가 되는 거야? MV가 되는 거고. 충돌 후도 얼마가 돼야 돼? MV가 돼야 돼. 그쵸? 얘는 0이고 정지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V2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V가 된다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충돌 전에는 얼마가 되는 거죠? MV가 되겠죠. 그치? 근데 충돌 후에도 MV가 돼야 되는데 잘 봤더니 얘는 M 값으로 같이 움직이잖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EM이 V1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V1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1 V로 표현할 수가 있죠. V1은 2분의 1 V, V2는 V에서 1대 2가 되는 거지. 다 몇 번? 2번.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버튼만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17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압축된 용수철로 연결된 A와 B가 3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다가 압축이 풀리면서 A, B가 분리되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의 질량은 1kg, B의 질량은 2kg이다. 전체가 이 B가 2kg 된다는 얘기야. 분리된 후 A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1m/s이다. 자, 이것도 우리 충돌 전과 분리 전, 분리 후지만 충돌 전과 충돌 후죠? 그러면 충돌 전 전체 질량 얼마야? 3kg가 3m/s로 움직이니까 9만큼의 운동량 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도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 돼. 근데 얘는 1이니까 얼마야? 1, 오른쪽 1. 그쵸? B가 더해서 지금 9가 되니까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돼. 근데 얘는 2kg잖아. 그럼 속도가 얼마가 돼야지 8이 될 수 있죠? 4m/s. 그쵸? 그러니까 뭐야? 오른쪽으로 4m/s가 돼야 되겠죠. 이유는 이렇게 풀이 과정 쓰라고 했잖아. 그럼 뭐 쓰면 돼?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 그럼 충돌 전식 그대로 쓰고 충돌을 쓴 다음에 미지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뭐 풀이 과정이라도 해서 뭐 막 되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써도 다 맞았다고 할 겁니다. 18번. 그림은 X축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를 A와 B의 위치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이 t초일 때 충돌한다. 그리고 ET일 때를 각각 구해보래. 지금 주어진 건 T하고 OT가 주어졌는데 ET일 때 해보래. 근데 봐봐. B는 지금 0에서 이 T 동안에 A와 B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B는 정지하고 있죠. 왜? 위치가 변하지 않잖아. 그쵸? 근데 지금 A는 뭐가 되는 거죠?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XT 그래프잖아. ST 그래프야. 그럼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죠? 속도야. 그쵸? 속도가 있어. 얼마? T분의 D라는 속도로 지금 오른쪽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얘는 정지하고 있고. 자, 이렇게 충돌 전이야. 그렇죠? 충돌 후. 충돌 후 구해보면은 우리 시간 A 같은 거 보자. A를 봤더니 지금 걸린 시간이 4t. 그쵸? 그리고 거리는 t. 요만큼이 마이너스. 그쵸? 반대 방향으로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얼마야? 4t분의 d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충돌 후 B는 자 얼마야? 4t분의 2d죠.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t분의 d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자, 뭐라고? 자, A 질량은 안 나왔어. 그쵸? t분의 d라는 속도고 B, MB는 0이야. 충돌 전. 충돌 후에 A는 이쪽 방향으로 얼마? 4t분의 d만큼이 되는 거고, 이거 t. 반면에 이 B는, 이 MB는 오른쪽으로 2t분의 d만큼 되는 거죠. 그러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얘는 A와 B가 어떻다? 같을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큼 변했죠? 오른쪽으로 M, B, ET, D가 되는 거고, 받은 게. 반면에 얘는 M, A, T, D가 반대 방향으로 M, A, 4T, D로 바뀌었어. 그 얼만큼 지금 변한 거야, 지금? 이걸 구해보면 M, A, 4T를 묶어주니까 4T, 5D만큼이 바로 변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같은 거야. 충격량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T, T, D, D, 이 약분되고 2 되고, 그래서 MA 곱하기 2분의 5 MB가 되는 거죠. 그쵸? 질량비도 구할 수가 있네,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운동량 보정법칙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선생님이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좀 이 질량비까지 구했는데, 지금 문제는 사실은 운동량 비만 구하면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 합이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충돌 전 얼마야? B는 없고 MA죠. 그쵸? A의 질량이 속도가 얼마였죠? TD가 되는 거고, 충돌 후 보자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이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MA 4t분의 D, 오른쪽 플러스 MB 2t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량비를 구했잖아. MB 값을 표현한 방법이 있었잖아. 그럼 그대로 쓰면 돼. 그래서 MB 대신에 얼마야?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MA 2t D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야? 곱하니까 MA 4t 5D가 되는 거야. 얘를 더하고 요 값이 지금 같다는 거잖아. 자, 근데 이거를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요게 지금 A의 운동량이고 요게 지금 B의 운동량이야. 문제에서 물어본 건 A와 B가 얼마큼 차이 나는 걸 물어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얼마야? 요거랑 요거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5배 차이 나는 거죠. B가 A의 5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거 그대로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그림은 정지해 있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운동할 때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시간에 따른 운동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아마 기울기랑 또는 면적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기울기는 무슨 의미를 하죠? 기울기는 x축 변화량 분의 y축이 변화량. 어라? 이거는 a잖아. 그치? 그러니까 ma. 그래서 기울기는 힘을 나타내는 거고, 사실 면적도 한번 볼까요? 면적은 mv 곱하기 t야. 그러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이 vt는 뭘로 표현할 수 있죠? 거리 s. 그쵸? 그래서 질량 곱하기 거리인데 이건 큰 의미를 의미가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아. 그치? 이거 기울기는 정확하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면적은 ms? 질량 곱하기 거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갖고 있을까? 사실 생각나는 게 없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자. 자, 3초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배기 크기는 아이고 3초일 때 물어봤네. 그럼 뭐 물어보는 거야? 기울기 물어보라는 얘기네. 기울기 얼마야? 5분의 20 얼마야? 4뉴턴이네. 맞죠? 자, 니은 5초일때 10초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배기 크기는 기울기는 점차 감소하고 있네. 기울기 감소하니까 F가 감소하고 있네. 맞네요. 그래프 해석하라는 문제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차근차근 따라간 거야 지금. 자, 5초일 때 15초일 때 물체 운동 방향 반대이다. 아니 지금 MV 값이 다 지금 뭐야? 플러스야. 질량은 항상 지금 정해져 있어. 방향이 없어. 근데 V 방향만 따지는 거 사실은 이 Y축은 뭘 뜻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준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야. 아직까지 뭐 한다는 거야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이야.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한다면 기준이. 그러니까 5초일 때도 오른쪽이고 15초도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방향은 똑같아. 다만 기울기가 반대 방향이니까 힘의 방향은 반대로 바뀌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그리고 19번은 몇 번이다? 답은 3번. 자, 21번. 그림가는 평면 위에서 질량이 50kg인 선수가 질량이 10kg인 스톤과 함께 오른쪽으로 1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나는 선수가 스톤을 운동 방향으로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죠? 스톤을 미는 동안 선수의 운동량은 40 이거만큼 감소하였다. 운동량의 변화량까지 주어져 있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니? 그치? 자, 그러면 A는 50만큼의 이 사람은 50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어. 근데 40만큼 줄었으니까 10이 된 거야. 그치? 그럼 50이 10이 되려면 얼마가 돼?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1m/s가 돼야지만 되겠지. 그러니까 아예 이 나에서 물어봤어. 속도. 선수의 속도 얼마야? 5분의 1 얼마? 0.2야. 그러니까 나머지 다 틀렸어. 그치? 그러니까 3번과 4번 중에 찍으면 돼. 그리고 물어본 게 뭐냐면 스톤의 속력을 물어봤어. 아니 전체 봐봐. 충돌 전과 충돌 후 같다고 했죠. 운동량 합은. 그쵸? 충돌 전 50 더하기 10 더해서 곱하기 1이야. 얼마야? 60이야. 그쵸? 충돌 후 얘 얼마야? 40만큼 줄었으니까 10 플러스 얘가 얼마가 돼야 돼? 50이 돼야 돼. 근데 얘의 무게는 얼마야? 지금 10이야. 그럼 속도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5가 된다는 얘기죠. 다음 몇 번? 4번. 지금 운동량 보존 법칙만 적용 잘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중간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어려운 문제만 나올 수가 없다니까. 자, 다음 22번. 그림은 오른쪽으로 V0의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던 우주선이 A와 B 부분으로 분리됐다. 충돌 전과 후로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A는 정지하고 B만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의 질량은 라지 M, B의 질량은 스몰 m이다.
그쵸? 그러면 충돌 전에는 이제 써볼까요? 충돌 전과 충돌 후 운동량 합은 같다. 정확히 표현할게요. 충돌 전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얼마의 속도로 v0로 간다. 오른쪽 얘는 정지 0이 됐고 얘의 속도를 v라고 할게. mv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분리 전과 b의 속도의 변화를 크기로 했으니까 v값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v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m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B의 충돌의 B의 속력은 처음 속도와 이런 질량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뭐냐? 충돌 후에 B의 속도의 크기를 지금 표현한 거야. 주어진 값으로 스몰 m과 라지 m과 v0.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얼마였어? mv0라는 속도가 이렇게 변한 거야. m 플러스 라지 m v0만큼 변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정리하면 v0 플러스 스몰 m 라지 m v0. 처음에 있던 b의 이 충돌 전의 속도에다가 이만큼 더한 거니까 변환량이 이게 변환량이지. 정확히 변환량을 표현한다면 이게 변환량이 되는 거지. 그래 변환의 크기는 요거가 될 테고 그러면 충돌 후에 이 b의 속력을 더 빨리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변화량을 크게 하면 되는 거잖아. 변화량을 크게 하면 된단 말이야. 즉 무슨 얘기야? 요 속도 m분의 라지 m이 커져야 되는 거죠. 커져야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더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 A의 질량과 B의 질량 비율을 이렇게 이 값이 커지도록 조절하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서술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두 가지 서술하냐면 크기, 변하는 크기, 그리고 어떻게 해야 속력이 더 빠르게 하냐? 요거 이 값 커지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그림 가는 저울 위에 자석 A를 올려놓은 후 실에 매달린 자석 B를 A의 위쪽에 고정시켰다. 그랬을 때 1.2N의 저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림란은 가에서 뭐하냐면 요 간격을 더 가까이 했더니 측정값이 0.9가 되었대. 가까이 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더 자기력이 세졌다는 거야. 근데 자기력이 지금 위쪽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위쪽으로 작용했다. 그러면 요 극과 요 극은 반대극이겠네. 그렇죠? 보자 한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런 것은. 자 그러면 이미 자 A의 무게는 1.2N보다 크다. 지금 요 자석만 놓았을 때 A는 자석 놓았을 때 얘의 무게는 1.2보다 더 높을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얘네들은 지금 무슨 힘을 작용한다고 가까이 했더니 가까이 했다. 그랬더니 뭐가 된 거야? 무게가 가벼워졌어. A의 무게가 가벼워져. 그 무슨 얘기냐? 어라? 지금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치? 그 힘이 세졌다는 거야. 그치? 즉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가에서도 이미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미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게 더 세졌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무게보다 지금 위로 지금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2보다는 더 무겁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언어적 해석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자, 가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과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자 뭐라고? 실이 B가 있어 여기 B. 실이 얘를 당기는 힘이 있고 그리고 A가 B를 당기는 이 힘이 있어. 그러면 지금 B는 지금 정지 상태죠. 그쵸? 그럼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나요 지금? 아니죠. 뭐가 하나 빼먹었죠 지금? 자 위로 당기고 있어. 지금 여기에 당기는 자기력 F가 있어. 그리고 뭐가 있냐면 더 하나가 B의 무게가 있어. MBG의 무게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실은 요거랑 요 아래에 있는 중력과 A가 B를 당기는 이 자기력이 합쳐진 게 얘가 돼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는 이걸 평행을 이룰 수 없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니까. 그치?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려면 얘하고 같이 더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겠죠. 그리고 이건 틀린 말이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분석한 거야. 자, 디귿. 나에서 A가 B의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자, A가 B, B가 A. 작용 반작용이죠.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다.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라 힘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느냐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2번 문제.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평면 위에서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B와 C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충돌 전이네요. 나는 A와 B가 충돌하고 잠시 후 B와 C가 충돌한 후 A, B, C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같고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할 때가 C와 충돌할 때의 3배이다. 자, 먼저 B는 A랑 먼저 충돌하고 그 다음에 C랑 충돌하잖아. 근데 그 충격량의 크기가 A와 충돌할 때가 3배 크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말을 했던 걸 꼼꼼하게 어떻게 된다? 따라가야 돼요. 먼저 충돌 전 A, B 충돌 전이야. A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B는 정지하고 있어. 그치? 그리고 충돌 후 그리고 나서 A가 얼마가 된다고? V로 움직이고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얼마인지 몰라. 그리고 C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정지 상태야. 자, 다시 B하고 C 충돌하겠죠? 그쵸? 그럼 A는 계속 V로 움직이고 있고 B, C가 어떻게 된다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V로 움직이고 있다고. 충돌 후. 그럼 이렇게 3개의 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A와 C를 비교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지금 B가 받는 충격량 여기를 I라고 했을 때 얘는 3I만큼 받겠네. 이렇게 갈 때. 그치?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받겠지만 그치? 오른쪽으로 3I를 받은 다음에 얘는 정지 상태니까 반대 방향으로 받겠네. 그러니까 B가 갖고 있는 지금 운동량은 이 I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0에서 그치? 3I 받고 I 반대로 받으니까 2I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C는 지금 어떻게 해요? 정지했다가 지금 I가 이쪽을 받았으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I만큼 받았으니까 얘의 운동량은 충격량은 I, 운동량이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 I만큼 되겠죠. 그리고 B하고 C와의 속력이 같잖아. 지금 V로 같잖아. 같은데 지금 뭐냐면 얘는 2I고 얘는 I잖아. 질량은 2배야, 2배 얘가 C의 질량은 M이라 놨을 때 B의 질량은 2M이 되는 거죠. M이 될 때고 2M이 되는 거고 근데 또 A와 B의 질량 같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질량도 2M, 얘의 질량도 2M, 얘의 질량도 2M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떻게 충돌했던 봐봐. 얘의 충돌 전 충돌을 운동량합 같고 충돌 전 충돌 운동량 같대. 그럼 얘의 운동량합과 얘의 운동량합이 같아야 되면 표현을 해볼게요, 선생님. 그럼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돌 전의 운동량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합이 같다라고 했잖아. 조금 충돌 후 여기 얼마야? EMV. 그럼 얘 더하면 얼마야? 2M 더하기 M 더하니까 3MV는 같다라고 지금 5MV로. 근데 그럼 여기를 처음 속도 V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치? 그러면 얘는 0이고 그러니까 2MV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V 프라임은 얼마나 되는 거야? 2분의 5 V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속도도 아마 충돌 전 아예 애초에 이 처음 V'도 구할 수가 있죠. 자, 볼게 그러면 문제를. 기억, 질량은 B가 C의 3배이다. 아니잖아. B 2배라고 했잖아. C의 질량은 M, 얘는 2M이니까 틀렸죠. 3배가 아니라 2배가 되겠죠. 자, A와 충돌 후 B의 속력은 2분의 3V다. 자, 아까 V'은 얼마 였었죠? 2분의 5V였죠. 그리고 얘의 운동량은 5MV였어. 그치? 그 얘는 2MV야. 지금 뭐라고 했죠? A와 충돌한 다음에 그럼 얘도 지금 요것만 따져보는 거야 지금. 요 충돌 요것만 지금 충돌 전까지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합한 게 5MV고 얘도 5MV가 돼야 되는데 2MV래. 얘는 얼마 돼야 돼? 3MV가 돼야 되겠죠? 속도가 얼마큼 돼야 돼? 2분의 3V가 돼야지 3MV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와 B와 충돌한 다음 속력은 2분의 3V 맞네요. 자, B와 충돌 전 A의 속력은 3V가 아니라 얼마였죠? 2분의 5V가 됐다는 것도 구했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은 2개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림은 3개 그리는 게 맞는 거죠. A, B 충돌한 다음에 그 다음에 B, C 충돌한 이유까지 3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림 가는 물체 A가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V라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란은 A와 충돌한 순간부터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M으로 같다. A와 B는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리고 ET일 때 벽과 충돌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V라는 속도로 가고 있고 정지한 B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충돌 전이죠. 그리고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인다면서요. A와 B가. 그러면 지금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MV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MV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얘는 M 값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V가 되는 거야. 언제까지? ET까지. 여기가 0초고. 그래서 왜 0부터 ET까지 됐다고 했잖아. 그래서 ET일 때 벽과 충돌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힌트가 뭐냐면 요 기울기가 시간에 따른 거리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시간 2t분의 얼마? 4d. 그게 얼마야? t분의 2d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2분의 1v라는 것이 t분의 2d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v는 t분의 4d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지금 t값과 d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2t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d니까 요만큼이 지금 충돌한 다음에 2t 후에 그리고 b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거라는 거죠. 얼마야? 2t분의 d.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아까 요거램에 그러면 t분의 d라는 것은 이 t분의 d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4분의 1 v잖아. 근데 요걸로 되니까 이건 8분의 1 v가 되겠네. 속도로 됐을 때는 b가.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v는 t분의 4d이다. 아까 구했죠. 맞고요. t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이 크기래. 근데 A는 아까 요거 있잖아. 그대로잖아. 계속. 일정한 속도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MV다. 맞는 말이죠. B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A와 충돌할 때가 벽과 충돌할 때보다 크다. 자, B의 운동량은 지금 0에서 이렇게 변한 거야. 얼마만큼 변한 거죠? 여기에서 2분의 1 MV만큼 변했고요. 얘는 이렇게 변했죠. 요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얼마만큼 변했냐면 요거에서 지금 얘의 운동량이 얼마냐? 마이너스 8분의 1 MV야. 요거 차이죠. 그쵸? 그럼 얼마야? 2분의 1 MV가
이렇게 마이너스 8분의 1 mv니까 그럼 이거 2분의 1 mv 빼기 8분의 1 mv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나 나오는 거죠? 8분의 4니까 8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 mv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벽과 충돌할 때가 더 크다는 거죠. 문제에서는 이건 크다가 아니라 작도로 바꿔줘야겠네. 다음 그래서 기억 니은입니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물체 A가 V의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B와 C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와 또 B와 C가 차례로 충돌하고 각각의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한대요. 한 덩어리가 운동한다. A는 M, B는 2M, C는 3M이다. 0초일 때 A와 B, B와 C의 간격은 D로 같고 시간 T일 때 A, B가 충돌한다. 자, 충돌 전 지금 A가 어떻게 되는 거죠? M이라는 물체로 V로 갔으니까 MV로 지금 운동량 합이 MV라는 거야. 그러면 자, T일 때 충돌 어떤 게 충돌하는지 먼저 A와 B가 충돌하겠죠? 그때가 언제라고? T일 때야. 충돌한 후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함께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요 속도는 지금 운동량 합이 보존되니까 얘도 MV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얼마야? 3M 여기 동그라미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V로 구할 수가 있겠지. 미지수를 굳이 안 쓴 거야. 쓰면 또 다 바로 또 구해줘야 되니까 그냥 바로 3분의 1V로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또 하면서 하나 힌트가 뭐냐면 지금 V라는 속도로 T라로 가고 D라는 거리를 갔잖아. 그럼 D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뭐 V는 뭐 T분의 D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뭐 하나 힌트를 주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3분의 1 V로 이제 D만큼 간 거야. D만큼 이동했으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V일 때는 T만큼 시간이 걸렸어. 똑같은 시간을 거리를 가야 되는데 D를 가야 되는데 지금 V는 3분의 1 V밖에 안 되니까 얘는 3T가 돼야 되겠지. 걸린 시간 얼마가 되는 거죠? 3T 후에 요 시간 3T 후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충돌하겠죠. B와 C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M, 2M, 3M이 또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더 더해서 총 6M 요거인데 그치? 얘가 MV가 돼야 되니까 6분의 1 V가 되겠네. 그치? 6분의 1 V로 움직이겠네. 얘네들은. 6분의 1 V로 A, B, C가 움직일 겁니다. 자, C와 충돌하는 B의 속력은 6분의 1 V다. 그렇죠. B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A와 충돌할 때 지금 얘가 얼마가 됐냐면 운동량이 처음에 0이었다가 얼마죠? 2M 곱하기 3분의 1V니까 3분의 2MV가 되는 거지. 얘는 A와 충돌할 때는 3분의 2MV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운동량이 지금 3분의 1MV가 되는 거지. 얼마큼 줄어들었어? 마이너스 3분의 MV만큼 줄어드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크네. 2배네, 2배. 그치? 맞네, 정확하게. 자, 4T일 때 B와 C가 충돌한다. 여기 T, 여기 3T니까 총 걸린 시간이 4T가 되는 거지. 0부터. 그치? 그래서 4T일 때 B와 C가 충돌한다. 맞는 말이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